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1이 설 연휴 동안 서울 신도림 직당상가 등 일부 유통점에서 실구매가 10만원 선까지 내려갔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과열을 나타내는 지표인 번호 이동 건수가 1만 건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죠.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갤럭시 S21 제품 자체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은 스마트폰 유통업계에서는 특수 시즌입니다. 졸업, 입학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1도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번호 이동 건수가 1만 건에도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은 결국 갤럭시 S21이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는 갤럭시 S AD 이후 계속 판매량이 큰 틀에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방통위는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등의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 3사에게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열흘간 판매량이 전작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관계자는 30% 판매량 증가 이유는 첫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약 2년이 지났고 이에 따라 교체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약 결과로만 시장의 반응이 좋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시장의 반응이 조용하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내부 티저 이미지와 주요 실내 사양을 15일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첫 번째 차량으로 최적화된 공간 설계를 통해 실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에 탑승자 모두를 위한 거주 공간이라는 테마가 더해져 전용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내부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실내 터널부를 없앤 플랫 플로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콘솔, 슬림해진 운전석 대시보드, 스티어링 휠 주변으로 배치한 전자식 변속 레버 등을 적용해 실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적용한 아이오닉5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오닉5 공개 행사는 오는 2월 23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완성차 1위 업체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신규 제조사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회장은 독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라면서 우리는 애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플이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전장 설계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역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전기차 데이터 분야에서 빅테크 기업과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르베르트 디스 회장은 과거 SNS를 통해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 토요타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형차 전기차 ID3와 ID4를 선보였으며 올해 준대형 전기 SUV ID6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둔 쿠팡이 현장 직원들에 대한 주식 무상 부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쿠팡은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 직원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전에 주식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제외됐습니다. 이들에게 나눠주는 주식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입니다.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를, 2년을 근무하면 나머지 50%를 받는 방식입니다. 앞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 서류를 통해 상장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객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등 유료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 닐슨 코리아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11월 순 이용자 수가 같은 해 1월 대비 64.2% 증가했습니다. 동영상 모바일 사업자 순위에서도 유튜브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로 증가한 동영상 시청 수요를 공략, 광고 집행도 활발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의 총 광고비는 2019년 88억 원이었다가 지난해 20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웨이브가 62억 원에서 43억 원, 틱톡이 64억 원에서 38억 원까지 각각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넷플릭스 외에도 시리즈온과 왓챠도 순이용자가 같은 기간 50% 이상 증가했고 티빙과 트위치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 TV 시청량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TV 시청자 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연이어 특보를 편성하며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집 중심의 TV 뉴스 시청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물가를 결정하는 유가와 곡물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원유값 상승세에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고 빵, 두부, 음료수 등 음식료품 가격도 들썩이며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2.1% 오른 배럴당 59.4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는 16.2% 올랐고 팬데믹에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급락한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6배로 급등했습니다.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대두 27kg 가격은 13.72달러로 1년 전 8.93달러보다 절반 이상 급등했습니다. 옥수수는 40%, 밀은 16%, 귀리는 15% 올랐습니다. 쌀만 4.5%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빵값을 약 9% 올렸고 파리바게트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전망입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6년 만에 음료수 가격을 평균 7% 올렸고 두부는 10%, 반찬 통조림은 36%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이 과자, 라면, 즉석식품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전체 소비자 물가 역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충북 코로나19 예방접종 2에서 3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오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27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당초 1호 접종군으로 예정됐던 만 65세 이상 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보류했습니다. 추진단은 임상시험 결과와 해외 각국의 권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 내용,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추진단은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는 접종 유효성과 관련한 임상 정보를 3월 말에 추가로 확인한 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해 접종을 시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